안녕하세요. 다미입니다. 오늘은 제약회사 사무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참고로 제가 뭐 대단한 약사라던가 약을 만지는 사람이나 영업직은 아니지만 5년 동안 회사에 있으면서 영업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하는 내용을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찍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취업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왜 그쪽으로 바로 갔었는지 잠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중학생 때 딱히 공부에 흥미도 없었고 잘하지도 않았고 뭔가 인문계를 진학하면 어중간한 포지션?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 방석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진학을 고민하던 와중에 어머니도 그러면 취업 고등학교를 가보는 건 어떻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원서 넣기 딱 3일 전에 취업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특성화고죠. 제가 특성화고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른 영상으로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아무튼 본론으로 넘어와서 저는 그렇게 특성화고를 진학했고 3학년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취업을 나가게 되었어요. 정확하게는 19살 5월에 우선 제약회사 사무직은 MBTI로 따지면 I가 좀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회사는 본사는 강남에 있고 전국적으로 지방에 지점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본사를 제외한 지방 사무실에는 여직원이 딱 한 명만 있었습니다. 여직원 한 명에 영업사원은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영업사원 분들은 보통 아침 10시 정도면 다 나가세요. 약 팔러 가십니다. 뭔가 어감이 이상하긴 한데 영업사원이니까 아침에 잠시 업무 보고 출장을 가십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 혼자 사무실을 지키게 됐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막 엄청 대문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 정말 좋아하고 또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이게 연차가 쌓일수록 심심할 때가 많고 심지어 본사에서 근무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사를 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거기는 뭐 관리 1팀, 재경부, 인사부 등등 그 부서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 사람들을 막 만나고 싶고 궁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소문자이어서 혼자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노동을 하기엔 매우 심심했다. 그러면 이제 장점을 말해보겠습니다. 장점 1번은 단순 반복 노동이었어요. 모든 사무직이 그렇겠지만 제약회사는 좀 더 보수적이라서 더 단순 반복 느낌? 처음에 향정 같은 거 구분을 해야 해서 외우는 게 좀 어려웠지만 보다 보면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줬었습니다. 두 번째, 개인 시간이 많고 혼자 일한다. 매일 주문서를 쓰고 체크해야 하는 일이 많지만 제약회사 특성상 월초, 월말이 좀 바쁘고 중간 시즌에는 널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문서를 미리미리 써놓고 자유시간이 좀 많은 편이라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남초 회사다. 제가 그래도 5년 동안 다녔던 이유가 정말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한 개를 뽑자면 남초 회사라서 너무 좋았어요. 오해하실까봐 남자들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여자지만 여자끼리 기싸움을 하거나 그런 신경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뭐 유튜브나 SNS에서 그런 걸 접하면 아, 나는 남초에 살아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고 실제로도 아저씨들밖에 없어서 너무 편했습니다. 네 번째, 사무직 치고는 높은 월급. 제가 감히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제약회사 중에서도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이 있겠죠. 근데 대체로 제약회사가 좀 돈이 많은 편이라고 들었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직 월급도 좀 센 편이었어요. 수습기간이 끝나고 제가 찾아보니까 첫 월급이 237만 원이었어요. 20살에 237만 원이면 꽤 높은 월급이죠. 그리고 제가 5년차 때 마지막 월급을 찾아보니까 275만 원이더라고요. 즉 24살에 275만 원을 받았습니다. 식대도 좀 찼지만 따로 줬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다니고 있었다면 300만 원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단점을 말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연차를 마음대로 못 쓴다. 이거는 저희 회사만 그럴 수도 있는데 참고로 저희 회사가 제약회사 중에 좀 더 보수적이고 약간 전산으로 해결할 거 종이로 하고 약간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적이라서 매달 같은 날을 정해서 다 같이 쉬었어요. 아마 공장은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영업직, 사무직 전부 달에 하루, 셋째 주 금요일이었나? 그렇게 하루를 정해서 쉬게 해줬어요. 그래서 원하는 날에 못 쉬고 놀러 가더라도 사람 가장 많을 금, 토 이렇게 1박 놀러 가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성취감이 없다. 제가 영업사원분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가장 옆에서 말을 많이 듣잖아요. 어떨 때는 매달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악발이 쓰는 직원분들을 보면 아 진짜 힘들겠다 싶다가도 신규 약국 떼오거나 아니면 약을 새로 병원에 넣는다거나 할 때 그 성취감은 엄청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그냥 기계처럼 컴퓨터나 두드리고 뭐 매일 같은 주문서 쓰고 그게 저의 일의 일부였거든요. 사무실 관리하고 이런 것들. 이거를 5년 동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일에 너무 재미가 없고 인생에 성취감이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회사 이야기들을 어쩌다가 접하면 팀끼리 프로젝트를 한다, 성과를 냈다, 아니면 어떤 영상을 만들었다. 그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 일들을 하는 게 좀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떠들 사람이 없고 혼자 일한다. 혼자 일한다를 장점에도 적었었는데 단점에도 적은 이유가 약간 자취하면 장점 엄마가 없다, 단점 엄마가 없다 이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사실 개인 시간을 가지면 좀 좋고 재밌긴 하거든요. 그런데 본사 친구들을 보면 진짜 비즈니스 관계도 있겠지만 엄청 친하게 지내는 게 부러웠기도 했고 또 회사는 같이 상사욕하고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동기끼리 끈끈해지고 저는 그런 재미는 뭐 꼭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못 느껴봤고 동기라는 게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저도 동기라는 게 생기면 진짜 친하게 지낼 자신이 있는데 장점이랑 단점은 이렇게 말해보았고요. 제가 5년 동안이나 다녔던 이유 중 가장 큰 거는 하고 싶은 거나 되고 싶은 거가 딱히 20대 초반에는 없었어요. 게다가 적지 않은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하니까 월급이 마약이다 라고 느꼈던 거죠. 그리고 저는 24살에 퇴사를 한 거를 단 1%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20대 때는 최대한 많은 걸 해봐야 해요. 저도 아직 2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걸 보고 계시는 20대가 있으시다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과감히 한번 질러보는 것도 진짜 인생에 큰 깨달음이 되더라고요. 제가 퇴사한 이야기도 다음에 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